1월 4일입니다. 자바스크립트로 이제 웹페이지에서 작동하는 기능들 구현하는 거 보고 있고요. 자, 우리가 이제 살펴봤었던 내용이 이제 첫 번째가 HTML 태그를 이제 자바스크립트의 객체로 가져오는 방법이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document.query selector 내지는 query selector all이라는 기능이었고요. 이 괄호 안에 들어가는 게 CSS 선택자였죠. 그 밖에 getElements by id라던가 getElements by tag name 이런 옛날 기능들도 좀 있는데 이 쿼리 셀렉터 계열만 잘 쓰셔도 다른 것들 충분히 커버할 수 있으니까 뭐 다른 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이 태그를 가져오는 거를 제가 누가에 비유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벤트 처리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죠. 자, 이렇게 가져온 객체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를 기준으로 .add event listener 라고 해놓고 첫 번째 파라미터로는 이벤트 이름, 두 번째 파라미터로는 콜백 함수가 들어갔었죠. 그럼 이제 이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이 안에 있는 함수가 실행된다 였고요. 이게 언제에 해당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럼 이 콜백 안에서 뭔가 우리가 기능들을 구현을 하죠. 이거를 무엇을과 어떻게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었는데요. add attribute 이 HTML 속성에 관련된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타일 점 한 다음에 CSS 속성에 대한 것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클래스 리스트 점 한 다음에 CSS 클래스를 적용하거나 제거하거나 그런 기능들이 있었고요. 사실 요게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할 수 있는 다예요. 이 결과가 이제 화면에 어떤 비주얼적으로 뭔가 효과를 가져오는 그 결과를 보여주는 거고요.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부모, 패런트 엘리먼트, 그 다음에 조상, 그리고 그 대상을 기준으로 해서 하위 요소들이죠, 정확히는.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이전, 다음 요소, 이렇게 어떤 대상을 기준으로 해서 그 기준으로 해서 주변 요소를 탐색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여기까지 내용 살펴봤었고요. 이것과 관련된 이제 예제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제, 서브 메뉴 구현하는 거까지 봤었어요. 자, 오늘 내용은요, 이 주변 요소를 탐색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남아있는 예제들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FAQ 같은 거 만들 때 많이 쓰는 형식이죠. 클릭하면 열리는 스타일이요. 또 누르면 닫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클릭했을 때 각각 독립적으로 열리고 닫히는 스타일을 선호하는 편인데, 요 예제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꼭 질문 주시는 게, 그럼 열렸을 때 다른 거 닫히기는 어떻게 하나요? 요걸 꼭 질문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 두 가지 스타일로 예제를 볼 겁니다. 일단 첫 번째부터 볼게요.
자, 일단은 요마만큼이 한 세트예요. 한 세트 안에 제목을 구성할 부분이랑 내용을 구성할 부분, 이렇게 영역이 나눠져 있으면 돼요. 이렇게 한 세트를 이제 여러 개를 복사를 해 놓은 거예요. 자, 자료는 지난주에 배포됐던 자료에서 6번부터 이어서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 세트를 의미하는 영역을요, 이제 컬랩스라고 하는 div 태그로 묶었고요. 여러 개의 세트를 한꺼번에 디자인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클래스로 접근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안에서 제목을 위한 영역과 내용을 위한 영역으로 두 개만 나누시면 돼요. 이 안에 들어가는 부분이 단순 텍스트이건 아니면 다른 HTML 구조를 갖고서 어떻게 구성이 되건, 그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그 가감을 하실 수 있는 거고요. 이 안에 들어가는 거는 어떤 거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제목과 내용 형식만 갖춰지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세트를 만들어 놓고 이거를 그대로 여러 벌 복사를 한 겁니다. 개수 제한 없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약간의 디자인적인 부분을 좀 접목을 할게요. 자, 일단 HTML만 적용을 하면 이렇게 되어 있겠죠. 위에 이 두 줄은 별 의미 없는 텍스트고요. 여기부터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스타일 쪽에서 일단은 컬랩시블 타이틀, 제목을 구성하는 H1 태그인데요. 뭐 배경 색상, 글자 색깔, 마우스 커서 막 올렸을 때 손가락 모양으로 바뀌게 해주고, 여백, 넓이, 테두리, 뭐 이렇게 간단하게 그 배경과 글자 크기만 꾸며서 이렇게 모양 잡아줬습니다. 가상 클래스를 하나 놨어요. 일단은 컬랩시블 타이틀에 대해서 엔드, 그럼 얘한테 접목되는 거죠. 얘한테 콜론 호버, 마우스 올라갔을 때 색깔이 좀 다르게끔 했고요. 콤마로 엔드 하나 더 넣습니다. 요거 헷갈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얘는 콜론이니까 가상 클래스예요. 그러니까 이 호버라는 거는 뭐뭐 할 때예요. 얘는 점으로 들어갔으니까 그냥 클래스예요. 그러니까 HTML 태그의 클래스 속성에 액티브라는 클래스가 있으면은 얘가 접목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항목을 보시면, 죄송합니다. 말을 잘못했네요. 기본적으로 얘네가 다 닫혀 있을 거잖아요. 그 중에 하나를 클릭을 딱 하면은 자바스크립트로 이 타이틀에다가 액티브라는 클래스를 넣어줄 거예요. 그러면 현재 열린 항목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색깔이 바뀌게끔 하는 효과입니다. 보통 열렸다 닫혔다 하는 메뉴 같은 거 할 때 열려있는 메뉴를 표시하기 위해서 그 상태를 의미하는 클래스를 따로 하나 만들고요. 자바스크립트로 이 클래스가 옮겨 다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액티브 상태랑 마우스 올렸을 때 배경 색깔을 좀 진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쪽 내용 영역이에요. 일단 여백이랑 배경 색깔만 조금 주고요. 그 다음에 높이 값을 0으로 합니다. 얘도 지난주에 썼던 그 열리는 메뉴랑 구성이 똑같아요. 높이 값을 최대 높이를 0으로 해버리면 내용 영역의 높이는 0인데 텍스트는 그대로 들어있으니까 얘네들가 삐져나갈 거 아니에요. 이 상태에서 오버플로우 히든을 걸면은 삐져나간 부분을 잘라버리겠죠. 이제
이 오버플로우 히든을 써서 잘린 영역의 높이를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로 스크롤 헤이트라는 값으로 알아올 수 있었거든요. 이 스크롤 헤이트로 알아온 값을 맥스 헤이트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잘려나간 영역의 높이가 50픽셀이었다. 그러면 그 값을 여기다 넣어주면 높이가 50픽셀로 커지는 거죠. 이 원리인데 이때 CSS로 트랜지션 걸어서 맥스 헤이트 값이 바뀔 때 0.2초 동안 이지 아웃, 점점 느리게 애니메이션을 적용해라 라고 하면은 이제 스르륵 효과가 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갈게요. 요 제목을 클릭했을 때 작동을 해야 되니까 컬랩시블 타이틀을 다 가져옵니다. 제목을 쿼리 셀렉트 올로 다 가져오고요. 포 위치로 반복 돌렸어요. 그럼 이 V가 제목 하나하나가 되는 거죠. 이 V한테 클릭 이벤트를 겁니다. 전체적으로 포 위치 안에 있는 거니까 이 V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를 의미하거든요. 근데 사용자는 이 중에 딱 하나만 클릭을 할 테니까 사용자가 클릭한 하나를 검출하기 위해서 이벤트 객체 받아서 current target이라고 들어가면 V가 의미하는 8개 중에 사용자가 클릭한 딱 하나만 집어낼 수 있다고요. 걔한테 액티브라는 클래스를 토글 시킵니다. 토글은 이 클래스가 없으면 적용해주고 있으면 빼주는 기능이었어요. 자, 일단 요것만 해놓고 이제 제목 클릭해보면 컬랩시블 타이틀에 지금 액티브라는 클래스가 없는 상태인데 클릭하면 액티브 클래스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또 클릭하면 없어집니다. 이게 토글이에요. 그러면 액티브 클래스가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면은 이렇게 색깔이 클릭된 항목이다 라고 해서 강조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변 요소 탐색이 여기서 쓰여요. 사용자는 여기서 제목을 클릭할 거 아니에요. 사용자는 이 제목을 클릭한다고요. 근데 우리가 열어야 되는 대상은 얘잖아요. 그러니까 클릭된 항목을 기준으로 다음 태그를 제어하던지. 근데 저는 다음이나 이전을 직접적으로 접근을 잘 안 해요. 왜냐면은 바로 다음 거에 접근해라 라고 하면 혹시라도 나중에 디자인 수정하면서 HTML 구조가 조금이라도 바뀌면은 자바스크립트를 다시 짜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그냥 한 세트를 아우르는 부모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부모 안에서 내가 제어할 대상을 다시 찾아요. 그럼 이 사이에 뭐 아이콘이라든지 그런 태그가 들어가도 그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안 바꿔도 돼요. 자, 그래서 컬랩스를 찾아간 다음에 그 태그를 기준으로 컨텐트를 찾을 거예요. current.closest는 이 선택자가 나올 때까지 위로 올라가는 거였죠. 그래서 상위 요소를 찾고요. 이 상위 요소를 기준으로 컨텐트라는 클래스를 쿼리 셀렉터로 찾습니다. document.query selector라고 하면은 HTML 문서 전체에서 찾지만 앞에 객체가 도큐멘트가 아니고 객체면 요 parent가 의미하는 태그 안에서만 이걸 찾는다고 했었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제어할 대상을 탐색을 하면 이 컨텐트가 갖고 있는 만약에 얘가 맥스 헤이트 값을 갖고 있다면 혹은 0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맥스 헤이트 값이 정상적으로 뭐 50픽셀 이렇게 값이 들어있다면 그 값을 널로 없앱니다. 그러니까 높이 값을 없애버린 거죠.
그렇지 않다면 스스로의 스크롤 웨이트 뒤에 픽셀 단위 붙여서 맥스 웨이트에 적용을 해줍니다. 여기 높이 값은 0으로 해줘도 돼요. 널이나 여기나 같은 거니까요. 여기선요. 자, 이렇게 코딩하면 클릭해서 열었다 닫았다예요. if문으로 값이 있으면 빼고 그렇지 않으면 넣어줘라를 했기 때문에 하나를 반복해서 클릭하면 열렸다 닫혔다가 되는 거죠. 자, 요 예제 하나에 그 지난주에 했었던 예제 그 수업 내용들이 꽤 많이 들어있으니까요. 이따가 실습하실 때 잘 짚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번 예제는 조금 전에 했던 거에서 CSS랑 HTML은 그대로 놔두고 자바스크립트만 바꾼 거예요. 네, 아까는 그냥 클릭하면 이렇게 자기 혼자만 열렸다 닫혔다 했는데 이번에는 다른 걸 클릭하면은 상호작용을 해요. 구성 방식은요. 자, 여기서 제가 만약에 이걸 클릭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얘를 클릭해요. 그 다음 얘를 클릭하고 그 다음 얘를 클릭해요.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를 코딩하는 시점에서는 사용자가 이거를 어떤 순서로 클릭할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를 열기 전에 그 전에 뭐가 열려있는 상태인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반복문으로 돌면서 다 닫아버릴 거예요. 열려있건 안 열려있건. 반복문으로 도는 와중에 클릭된 하나와 일치한다 라고 하면 걔는 건너뛰면 되겠죠. 자, HTML이랑 CSS는 똑같으니까요. 자바스크립트 코드만 정리한 다음에 짚어보겠습니다. 자, 아까랑 마찬가지로 제목에 대해서 반복 돌면서 클릭 이벤트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지금 뭘 클릭할지 여러분도 모르시잖아요. 하나를 클릭하고 그 다음에 뭔가 또 두 번째 거를 클릭한다라고 하면은 얘를 클릭하는 시점에 첫 번째로 클릭했던 게 뭔지 예측이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클릭된 항목 하나는 꼭 집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클릭 이벤트가 걸리면 일단 모든 컨텐츠를 다 갖고 와요. 직전에 뭐가 열려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반복 돌면서 위에 거랑 변수가 겹치면 안 되니까 W랑 J로 받았어요. 그냥 컨텐트라는 클래스를 갖고 있는 애들은 높이 값을 다 빼버린 거예요. 예측을 못하니까. 그리고 나서 클릭된 자기 자신을 가져오고요. 아까처럼 액티브 클래스 넣다 뺐다 해줍니다. 자, 근데 제목도 얘가 이제 클릭되어 있는 상태에서 얘를 또 클릭하면 그 전에 뭐가 클릭되어 있었는지를 모를 거 아니에요. 제목에서도 컨텐츠는 다 닫았어요. 제목도 마찬가지예요. 제목도 싹 가져와요. 왜냐면은 이렇게 두 개가 있을 때 얘가 액티브 클래스가 적용이 돼 있으면 얘를 클릭하면은 얘는 액티브 클래스를 없애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목을 다 가져와요. 반복 돌면서 반복문으로 탐색하는 이 W가 클릭된 자신과 다르면은 그냥 무조건 액티브 클래스를 있건 없건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처럼 클릭된 자신의 상위 요소를 취득해서 거기서 제어 대상 탐색하고 제목에 액티브 클래스가 적용돼 있지 않다면 닫힌 거니까 높이를 빼줍니다. 그렇지 않다면 높이를 넣어줍니다.
프로그램 코딩은요,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게 누가, 이건 반복문이니까 지금 여기서 누가는 얘죠. 누가, 언제, 그 다음에 무엇을 어떻게, 요 스토리는 일종의 스토리라인을 묶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뭔가 만들고 싶은 기능이 있으시면 처음부터 다짜고짜 그냥 코딩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얘네들이 과연 어떤 순서로 작동하는 게 맞을까라는 거를 저는 종이 펴놓고서 그냥 종이에다 이렇게 1번 뭐 2번 뭐 이런 식으로 적어보거든요, 사실은. 근데 수업하면서 옆에다가 연습장하고 펜 하나 놓고 하세요 하면은 좀 되게 안 좋아하세요, 다들. 그래가지고 그 필기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그냥 제가 주석으로 작업 계획을 먼저 적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긴 내용을 코딩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면은 내가 어떤 순서로 코딩을 할지 먼저 이렇게 스토리라인을 묶어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스토리라인에 맞는 코드들을 채워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떤 흐름이냐면은 순서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순서도를 그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순서도라고 하는 거 우리 사실 어렸을 때나 그냥 학교에서 그냥 잠깐 배웠지 지금 다 잊어먹었잖아요. 기호도 기억 안 나고요. 그러니까 굳이 순서도를 그리지 않는다 하시더라도 그냥 작업 과정을 한번 이렇게 러프하게 먼저 주석으로 1번, 2번, 3번 적어보신 다음에 코딩을 해보세요. 다짜고짜 그냥 코드부터 작성한다고 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되게 지금 풀어서 말씀드려서 이런 건데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최소한의 공정은 설계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것도 공정이잖아요. 설계 없는 코딩은 주먹구구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꽤 많은 그 비기너 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그냥 주먹구구를 막 어거지로 낑겨 맞추면서 코딩을 하세요. 흐름을 먼저 잡고 시작하셔야 돼요. 사실은 이것도 그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하는 순서도가 있긴 하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순서도랑은 조금 다르고요. 그래도 프론트엔드는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백엔드는 무조건 해요. 보통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프로그래머들이 그리는 순서도예요. 시퀀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도 이거 그리기 귀찮으니까 그냥 이 흘러가는 순서를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겁니다. 100여 프로젝트는 코딩하기 전에 먼저 이거 다 그려놓고 이게 컨펌이 돼야 시작을 해요, 코딩을. 어느 정도냐면은 8개월짜리 프로젝트인데 거의 5, 6개월을 PPT만 했어요. 개발자들이 문서 작업 진짜 싫어하는데 의외로 코딩보다 파워포인트랑 MS 워드, 엑셀을 더 많이 해요. 제대로 된 회사라면. 설계 없이 코딩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거를 약간 러프하게 말씀드린 게 요거예요. 공정 순서를 한번 이렇게 주석으로 가늠해 보고 해보세요 라는 겁니다. 자, 1교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스타일이 같은 예제니까요. 요거 두 개 먼저 구현해 보시고요. 10분 잡아서 3시 5분에 시작하겠습니다.